안녕하세요. 치료과 연연자 김대범입니다. 토픽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이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필요한 것을 적절히 활용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요즘 성공하기 위한 명언, 부자가 되기 위한 명언 등이 자주 나오는 말로서 이 말을 저는 스플린트에 사용해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스플린트는 이제 스페이스 메인테이닝의 용도와 같은 확실한 적용 시간은 달리 치주 상태가 좋지 않은 치아의 경우에 스플린트를 하자니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안 하자니 불안한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선학자들도 비슷한 주제를 바탕으로 연관된 입장을 보였고 수십 년간 진행된 연구들을 돌아본 결과 현재 스플린트에 대해 학자들이 받아들이는 바로는 치주 치료의 스플린트의 효과에 대한 근거는 부족하지만 시체알에서의 스플린트는 어느 정도 효과를 인정받는 추세입니다. 시체알에서의 스플린트가 효과가 있다는 것은 대표적으로 호텔리니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그가 쓴 다양한 논문들 중 최근에 호텔리니가 2015년도에 발표한 리뷰 논문에 따르면 재생치료 선택 시 고려할 다음의 환자 요인, 전 수술 중 요인, 수술 중 요인들 중 프리서치컬 컨디션의 치아 동요도 부위를 보게 되면 교합 조정 후 치아가 밀러 그레이드 2나 3를 보이는 경우에 치아를 시행 시 스플린트가 필요하지만 그레이드 1의 경우에서는 스플린트는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텔리니를 비롯한 치아의 스플린트를 시행한 학자들 모두 스플린트가 언제까지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스플린트를 언제 제거할 건지에 대해서는 해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저는 치주 치료에서의 스플린트에 대한 흐름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치아에서의 스플린트가 어느 측면에서 효과가 있으며 그러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느 기간까지 스플린트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치주 치료에서의 스플린트에 대한 연구는 과거 치주염의 원인이 외상성 교합이라는 주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외상성 교합이 치주염을 일으키는 한 요소로 생각되어 왔으나 그 후 치주질환의 주 원인인 미생물이라는 개념이 생겨나면서 외상성 교합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글리크만의 임상 연구, 린데 비글에서의 동물 연구 등을 통해 현재 외상성 교합은 치주질환의 발병과 진행에 직접적인 영향이 아닌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고 점등적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합성 외상이 치주질환의 진행 과정에 영향을 주어 치주조직 부착 성실을 증가시키는지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는 아직도 양립된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치주염과 외상성 교합이 동시에 존재하는 복합성 치주염 치료에 대한 연구는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는데 대표적으로 한 가지 연구만 살펴보고 있습니다. 홀수인의 동물 연구로서 이는 원숭이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치주염을 형성하는 원숭이와 정상 원숭이로 나누어 10조간 외상성 교합을 주었습니다. 그 외상성 교합을 제거하고 10주 뒤에 조직 저편을 비교하였는데 건강한 치주 조직을 가진 원숭이에서 외상성 교합을 제거한 경우에는 정상 조직과 매우 유사하게 골재생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으나 치주염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골재생이 거의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외상성 교합 제거 시 골손실에 대한 가역 반응이 발생하며 하지만 치주염이 존재한다면 골재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결론 지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글리크만의 연구, 린데 연구 결과 등과 일치하였습니다. 복합성 치주염 치료에 대한 현재까지 연구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서 다음 내용은 치주과학 교과서에 있는 것으로 치주염증 제거를 하지 않고 교합성 외상만을 제거했을 때는 치주골 재생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염증만 제거하고 교합성 외상을 제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치주골 재생은 발생했다고 합니다. 염증 및 교합성 외상을 둘 다 제거한 경우에는 치주인대 측 치주골은 거의 완전한 가역 반응을 보였으며 치조정 상방 부위 치주골 재생도 약간 나타났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교합성 외상 제거뿐만 아니라 스플린트를 통해 치주 조직이 상실된 치아를 안정화시켜준다면 치주 조직 재생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대립되는 의견들 중 스플린트가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에비던스가 없다고 부족하다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치은염 및 치주염만 잘 조절된다면 동요도와 부착 상실 회복 정도는 스플린트의 유무와 무관하며 치주치료 환자가 불편하며 식편화 및 등의 증상을 호소하지 않는다면 스플린트는 필요 없다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스플린트의 적응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경우는 환자분이 이제 저작이 이상함 및 불편감을 느끼거나 이갈이와 같은 파라 펑션이 있어 치아 동요도가 생기거나 티핑맨 드래프트는 막는 경우 그리고 치주 치료 중에서 재생 치료 시에는 스플린트가 적응증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치주 치료 중 왜 재생 치료에만 왜 스플린트가 효과가 있는지 언제까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GTR에서의 스프린트 필요성, 코텔린의 SPPT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에서 부수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익스클로전 엔트리 기준을 거쳐 실험군을 설정하여 출전 치료 및 PD, 리세션 및 치아 동요도에 따른 재생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서 해리어 테스트 치아 동요도를 평가하였습니다. SPPT를 이용한 치체와 플랫 서저리를 나누어 진행하여 다음과 같은 수로 교육, 치료를 합류의 결과를 비교하였습니다. 결과는 아시다시피 단순 플랫 수술보다 치체알이 효과적이며 치아 동요도에 따른 부착 획득량을 비교한 결과 술전 동요도와 후의 부착 획득량이 유의미한 관계가 있으며 초기 동요도가 클수록 재생량이 적은 것을 알고 재생 수식 시 동요도 감소를 위한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동요도 감소를 위해 재생 수식 시 필요한 경우 스플린트를 사용하게 되었고 치체알에서의 스플린트 효과를 직접적으로 알아보기 위한 연구도 진행되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동요도가 심한 치아에서 봉브레프트와 더불어 술전 스플린트를 한 경우, 수로 스플린트를 한 경우, 스플린트를 하지 않은 경우와 스플린트 없이 플랫 서저리만 진행한 경우를 비교하였습니다. 사실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단순 플랫과 스플린트를 병행한 대조금도 설정되어야 하는데 이미 단순 플랫 수술 시 스플린트의 유무는 결과에 큰 상관이 없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서 이 구는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과 같이 PD, 어티처먼트 랩의 치아 동요도를 평가하였고 스플린트에 따른 재생의 정도를 비교하였습니다. 결과를 보자면 PD 감소량에서는 스플린트를 한 치아가 스플린트를 하지 않은 치아보다 유의미하게 PD가 감소하였고 특이하게도 단순 대부리만 시행한 치아가 스플린트를 하지 않은 군보다 PD 감소 효과가 뛰어났다고 합니다. 부착 획득량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스플린트를 한 치아가 스플린트를 하지 않거나 단순 대부리만 한 치아보다 부착 획득량이 많았습니다. 술전 및 수로 스플린트 간이나 논 스플린트와 단순 대부리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치아 동요도 측면에서는 술전의 스플린트를 한 경우가 동요도가 가장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종합하자면 동요도가 심한 치아에서 치자를 시행 시 스플린트를 하는 것이 결과가 좋으며 그중 특히 술전 스플린트와 동요도 감소, 재생량 모두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동요도가 심할 경우에는 플랫 스테빌리티가 떨어져 그래프 물질이 빠져나가고 혈병 안정화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요도가 있다고 무조건 스플린트를 해야 한다는 의문이 없는데 다음 소개할 논문은 동요도 정도에 따른 재생량을 비교한 논문으로서 치아 동요도를 다음과 같이 4 분류로 나눠 1mm 이상의 동요도를 보이는 모빌리티 3의 경우를 제외하고 동요도가 없는 경우 생리적 동요보다 약간 큰 경우 1mm 이하의 동요도를 보이는 경우 3가지로 나눠서 치주 조직 재생량을 비교하였습니다. 결과를 보자면 동요도와 관계없이 모두 유의미하게 PD, CAL이 좋아졌고 동요도 정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이 논문은 동요도 1mm 이하, 즉 밀러 원투에서는 스플린트가 필요 없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4개의 논문을 정리해보자면 치체알 시 스플린트는 어느 정도 유의미한 효과가 있지만 동요도 1mm 이하에서는 큰 의미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코텔린은 밀러3, 필요하다면 밀러2에서는 스플린트를 해주는 것이 결과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치체알에서의 스플린트 효과는 다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혈병 안정 및 이식제 보존 측면에서 치아 동요도를 잡아주는 것이 치주 재생 정도가 현저히 많다는 것입니다. 치주 조직 재생에서 혈병 안정의 중요성과 이식제 보존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이미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임시 스플린트를 언제 제거해야 하냐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이를 대변하듯이 여러 논문에서도 스플린트는 제거돼야 하지만 스플린트 제거 시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논문마다 제거하는 시기도 다른 게 실정입니다. 저는 여기서 스플린트의 효과가 혈병 안정과 이식제 보존이라면 이를 얻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 얼마인지를 파악해서 나름대로 스플린트 최소 필요 기간을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혈병 안정은 치주 조직 재생에 필요한 조직이 만들어지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과거에는 혈병 안정을 통한 치주 조직 재생은 수개월이 걸리는 느린 과정이라고 생각했지만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다른 연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중 하나의 논문으로서 치주 조직 재생 연구에 젖을 수 있는 크리티컬 사이즈 10% 알베올라 프로젝트 모델에서 시간에 따른 혈병 안정화 기간, 시간에 따른 재생을 비교하였습니다. 시간에 따른 치주 조직 재생을 나타낸 주측각적 사진입니다. 실제 하루 2에서 5일이면 적혈구가 대부분의 물질에 가득 차
혈병 안정화를 이루고 PDM 및 치조골에서 이미 10%의 분화가 발생합니다. 9에서 14일 후에는 자라 들어온 세포가 증식하고 이동한 이미 오스테오이드, PDL, 시멘트 및 재생이 일어나고 이때 오스테오이드, 즉 유골의 양은 후에 최종적으로 재생되는 고래양과 거의 같게 나타났습니다. 4에서 8주에는 해명물과 재생된 배갑질이 관찰됩니다. 이런 연구 결과는 다른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치주질 재생이 2주 안에 발생하며 사람에서 분화가 느리다고 가정해도 4주면 이미 혈병 안정화를 통한 충분한 치주질 재생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디펙트에서의 이식제 보존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되었는데 연구 결과 4주 안에 이식제의 바깥쪽 50%가 새로운 골로 피게 되어 이식제의 안정화를 이룬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치유에 가장 중요하면서도 치아 동료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판막 안정 측면에서도 수루 1주부터 안전성이 급격히 증가하여 2주면 충분한 안전성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에 고려했을 때 스프린트 유지는 정상적으로 최소 4주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진료실 스프린트는 어떨까요? 이제 추가적으로 조사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우리 진료실에서 쓰고 있는 스프린트는 시간 내 위치시킨 인트라 코로날이 아니라 시간 밖에 위치시킨 익스트라 코로나 스프린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익스트라 코로나 스프린트 중 레진 와이어 스프린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와이어 종류로는 028과 036을 쓰고 있습니다. 레진 와이어 스프린트는 기능적 자극을 주기 적합한 세미 리지드 타입이지만 레진과 와이어 사이의 결합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레진 와이어 스프린트는 어느 정도 치아의 움직임을 허용하여 기능적 자극을 주기 적합하며 동매도 감소 및 어느 정도 기능적 자극을 주기 위해서는 016 와이어가 적합하다고 받아들여지고 있고 치주저지 스프린트에서도 이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와이어와 레진 사이의 결합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와이어에 샌드블라스트를 하거나 루프를 말거나 루프형 와이어를 쓰거나 화학적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루프를 말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레지언 와이어를 할 시에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 아치의 형태대로 와이어를 말고 협설축으로 붙인 레진 두께를 최소화하여 약한 움직임에도 협설축 두께가 커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와이어 사이즈는 016, 즉 0.4mm 정도의 와이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스플린트에 대한 연구는 사실 트라우마 쪽으로 좀 치우쳐진 감이 있어 페리오돈탈 스플린트 시 와이어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치체아가 스프린트를 할 때 술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밀러 분류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객관하여 스프린트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추가적으로 조사해 보았습니다. 당연히 먼저 생각나시는 거의 페리오 테스트인데 페리오 테스트와 이미 치주 조직 지지의 상관성에 대해서는 이미 입증이 되었고 밀러의 분류에 따른 PTV 값에 대해서도 정리가 되어 있어 기체아도 스프린트를 할지 말지 결정 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환자가 불편감을 호소하지 않는다면 치주 치료 스프린트는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합 조정은 밀러2나 3를 보이는 치아에서 GTIC 스프린트를 보여야 합니다. 혈병 및 식재 안정화를 고려했을 때 스프린트는 최소 4주는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